자, 2022년 9월 모평 인문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능하고 이제 비슷한 형태로 나왔는데요. 이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도르노의 어떤 그 대중 예술에 관한 관점. 이거는 이제 사실은 생활과 윤리에도 좀 나오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아도르노의 그 미술관, 미학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적으로 본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자, 4번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4번은 이제 전개 방식인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맨 나중에 풀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를 보니까 여기 일단은 그래 화제가 아도르노의 예술관이다 가에서, 그리고 이제 나에 대해서도 이제 아도르노 예술관에 대한 거니까 이거는 맞겠죠.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서술 방식 공통점인데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그것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도르노 여기에는 이제 쇤베르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뭐 세잔의 그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 가는 나와 달리 화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 개념의 변화 과정을 제시했다 그랬는데 개념의 변화 과정이 있나요? 여기 가에 보면은 그죠? 아도르노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개념의 변화 과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답이돼요. 그 다음에 4번에 나는 가와 달리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이의 견해를 이용했는데 발트 베냐민, 그죠? 베냐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이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소개한 이론, 아도르노의 그 대중예술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나에서는 의의도 밝히고, 의의는 앞쪽에 있습니다. 가치라는 거죠. 아도르노의 이론에 이런 가치가 있다. 그래서 앞쪽에 밝히고, 그 다음에 한계는 뒤쪽에서 밝히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이다. 됐죠? 이 문제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이 대중예술을 일단 아도르노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일단 대중예술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봐요. 아도르노는. 자, 그럼 이제 1번 한번 볼게요. 문화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개인의 정체성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인데 이거 부정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얘하고 얘 둘 다 부정인데 얘가 대립적 관계를 형성해요? 이상한 얘기죠? 그래서 얘가 답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결국은 이제 국어는 사고력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력, 이해력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2번, 일정한 규격에 맞춰 생산될 뿐 아니라 대중의 감상 능력을 표준화한다. 이런 어떤 근거를 대고 있는 거죠. 맞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교환가치 체계에 종속된 것으로서 예술로 포장된 상품에 불과하다. 좋아요. 상품일 뿐이다 이거죠.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만들 때 어때요? 팔리는 영화, 대중들이 좋아할 영화를 만들어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정말로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들을 대중들이 외면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재미가 없죠. 그건 덜하고. 그래서 대중적인 거, 어벤져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상품화되어 있는 거지. 그것이 어떤 예술적인 가치가 있느냐. 마드로노 같은 경우에는 어벤져스나 이런 것들은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보겠죠. 물론 여러분 대중성과 작품성을 둘 다 갖춘 영화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도르노가 비판하는 거는 대부분 대중예술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4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을 은폐한다 그랬는데, 그죠? 네. 이런 걸 숨긴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런 걸 갖고 있으면서. 그래서 얘도 맞고요. 그다음에 5번에 문화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개인들이 지닌 개성의 차이를 상실시킨다. 개성의 차이라는 건 좋은 거거든. 근데 이걸 갖다 상실시키는 거니까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다 맞고요. 5번에 1번이 답이다. 자, 이제 6번 보겠습니다. 기억의 이유를 추론했다 이렇게 됐어요. 네, 그렇죠? 적절한 건데 이유 추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사실은 다른 데 있어요. 이 부분이죠, 기억이.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키워드가 뭐가 되냐면 주관의 재현이거든요. 주관의 재현.
근데 이 주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관 객관할 때 그 주관인데 이게 누구의 주관이냐를 갖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 보면은 세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앞부분에 좀 들어가 볼게요. 여기 지금 보면은 세잔이 뭡니까?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한 미메시스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주관은 누구의 주관이다? 예술가의 주관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앞부분에서는 여러분 아도르노의 미학에 대해서 의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지만이라는 문장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도르노의 예술관에 대한 비판이 그죠? 네, 전개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술가의 주관을 뭡니까? 그걸 돌아가서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예술가 이게 주관이 누구의 주관이라고? 예술가의 주관인데 이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미메시스는 여러분 모방이란 뜻인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몰랐을 테니까 굳이 그거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위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가 누구의 아도르노죠?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대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킴으로써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비정형성에 대해서 한정하는 거는 이게 결국은 형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죠?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한다. 누가? 아도르노가. 그리고 예술가의 주관을 갖다가 뭐한다? 주관의 재현을 부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관이란 말이 들어있어야 되고 그 주관은 누구의 주관이다? 예술가의 주관이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또 뭐냐면 비정형성 뭐 이런 것도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6번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 답이 뭐가 됩니까?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거는 5번이 답이 되겠죠. 네,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지고 작품에 나타난 형태에 대한 체험만이 강조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 주변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세잔 얘기에서 이게 예술가의 주관이 누구의 주관이냐? 예술가의 주관이구나. 이제 이걸 알아내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렇죠? 예술가의 주관이 빠져 있으면 절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어를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7번 가겠습니다.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니은에 대해서 반박한다 그랬죠? 요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전위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네가 전위예술 얘기했는데 너는 오히려 그 전위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잖아. 아도르노가 원래 동일화를 나쁜 거라고 봤거든요. 비동일화를 긍정적인 걸로 봤는데 결국은 당신이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은 당신 자신은 동일화의 폭력을 비판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전위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다라고 주장해서 오히려 그걸 전위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 그것만이 좋은 거야 라고 하니까 다 그런 어떤 그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여러분 동일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늘 오히려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도르노는 뭐라고 그러겠어? 아니야 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자기가 전위예술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 동일화 시도하는 게 아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좀 보겠습니다. 이 지문에서 가의 여기 지문에서 아도르노는 쉔베르크 음악과 같은 전위예술이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은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네.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독자들이나 관객들한테 표현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동조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일화를 갖다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느낄 사람은 느끼고 아닐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쉔베르크의 음악이 감상자들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동조 안 하는 거잖아요. 전위예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술은 그것에 드러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도르노가 전위예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 거는 뭐냐면 전위예술은 모두에게 똑같은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불쾌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또 아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동일성이 아니라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한다. 이게 이제 아도르노의 관점입니다. 따라서 아까 그 문제에서 니은에서 뭐라 그랬어? 너는 전위예술이 좋다고 그래서 이거를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무슨 소리야? 난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전위예술은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전위예술은 비동일화를 지향하는 거지 동일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아도르노가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뭡니까? 요게 되는 거죠. 네, 전위예술이 반드시 답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전위예술에 대한 걸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위예사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 근거를 가지고 전위예술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반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게 전위예술이 들어있는 것만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들어갈 키워드가 바로 뭐냐면 전위예술은 비동일성을 추구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답이 된다. 됐죠? 그래서 요게 답입니다. 2번처럼 전위예술은 들어있는데 비동일성은 결국 동일성으로 귀결된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아도르노가 비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죠? 아도르노를 비판하는 사람의 관점이니까. 4번 같은 경우에는 전위예술로의 동일화는 새로운 차원의 비동일성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그죠? 전위예술은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구분을 거부한다. 구분을 거부한다까지는 없죠. 그렇죠? 비동일성을 지향한다고 그랬지. 동일화를 거부하고 비동일성을 추구한다는 거는, 그걸 지향한다는 거는 구분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는 틀렸죠. 전위예술의 동일화는 새로운 차원의 비동일성으로 전환된다가 아니라 애초에 동일화와 비동일화를 구분하고 거기서 동일화를 거부하고 비동일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제 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이 미술관에 다녀와서 작성한 감상문인데 이에 대해 아도르노의 관점과 나의 글쓴이의 관점을 설명했다 그랬는데 사실 이런 것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능력이 좋아지면 선택지를 읽으면서 여기 A는 요거는 다 아도르노의 관점이고 B는 이제 나의 글쓴이의 관점이기 때문에 읽어서 그 관점에 이제 관점 어느 정도 파악이 됐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벗어나는 거 찾으면 그냥 답이에요. 사실 여기를 읽지 않고도 풀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어떤 경우에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그냥 선생님 선택지로 갑니다. 첫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기괴함과 불편함을 느꼈는데 이게 이제 전위예술에서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예술적 체험의 충격 때문에 그렇다. 이거 아도르노가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느낀 익숙함은 현대사회의 모순에 대한 무감각과 같은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아도르노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는 문화사람의 논리에 동일화돼서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익숙화돼서 그래서 우리가 뭐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를 이제 아도르노가 비판을 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작품에 표현된 서정성과 조영민은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이어야 진정한 예술이다 그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은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그래서 아도르노가 이걸 싫어했어요. 이걸 비판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도르노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죠. 아도르노의 관점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이어야 진정한 예술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안 됩니다. 아도르노에 의하면. 그래서 얘가 정답인 걸 알 수가 있다. 그렇죠? 나머지 여기 형태와 색채가 예술가의 표현 의도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작품에서 예술적 가치를 발견하죠. 이건 베냐민의 관점과 관계가 있는 거죠. 실수로 찍혔는데도 거기에 어떤 예술적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은 대량 생산을 통해 제작된 것이지만 그 연예인의 사회 비판적 이미지를 이용해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대중 예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회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비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얘기다. 됐죠? 여러분들이 관점을 잘 이해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이제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맞바꾼다는 게 여러분 뭐야? 맞교환한다. 맞바꾼다는 거는 같은 양이라든가 같은 가치 이걸로 이제 바꾼다는 뜻이죠. 전락이라는 거는 여러분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킨다 그러면 전락은 뭔가 타락한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나쁜 쪽으로 빠진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맞바꾸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답이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인문지문 살펴봤는데 인문지문은 아마 국어를 어느 정도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지문 같아요. 지문 자체도 선택지도 그렇고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고 관점을 파악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 자, 인문 9월 모평 인문 해설해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